호주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또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돼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조금 지금 사실 조금 이따 외출을 할 예정이라서 조금 꾸며봐서 아마 저번 영상이랑 너무 달라서 못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요즘 바쁜 하루들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영상을 되게 빨리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호주를 오기로 결정을 했는지, 호주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듣고 있는 EAP라고 하는 어학과정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호주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실 5년 전에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워홀을 왔었어요. 멜버른으로 워홀을 왔었고,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워홀 끝나고 나서 공부를 조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워홀을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사실 호주에서 제가 어떻게 이제 미래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될지 사실 잘 몰랐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외항사 승무원 준비를 하던 때라 가지고 저는 이제 승무원 이제 워홀 하면서 승무원 준비도 해서 만약에 승무원이 되면은 이제 그쪽으로 좋은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이제 저의 진로를 생각을 해야 하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호주에서 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학생 비자에 대해서 그때 알게 되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학생 비자를 이제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와중에 제가 이제 외항사 승무원 면접에 합격을 해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게 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학에 대한 생각을 접어야 했던 이제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승무원이 제 꿈이었으니까 승무원 2년 정도 하면서 그때도 계속 이제 호주 비행을 오면서 다시 호주에 유학을 오고 싶다라는 생각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학비도 그렇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이제 승무원을 그만두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결정이었고, 그런 와중에 2020년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무급 휴가로 어떻게 보면 강제로 한국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겪으면서 승무원을 오래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그럼 나 이제 뭘 해야 할까라는 이제 고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다 락다운이 돼서 국경이 닫혔기 때문에 어차피 출국을 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일단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면서 일단은 유학을 좀 준비해보자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년 정도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유학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락다운이 되게 오래 지속됐잖아요. 호주도 국경을 연 게 되게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회사를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계기가, 그 당시에 집도 계약이 거의 끝나갈 즈음이었고 이제 호주가 국경을 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면 이미 한국에서도 일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고,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호주로 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저한테는 큰 정말 결정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주변에는 이미 약간 다 결혼하고 이제 승진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이제 자리 잡아가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호주에서 정말 다시 시작을 해야 하니까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이긴 했었는데, 근데 저는 언젠가 외국에서 살고 싶고 외국에서 좀 더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미련처럼 남아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가지 않으면은 너무 후회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딱 올해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딱 생각이 든 게 지금 아니면은 정말 나는 호주로 못 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강렬하게 드니까 결정을 내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이제 다시 고향의 부산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제 소셜워크라는 전공을 정하게 된 이유, 그리고 소셜워크 마스터 과정, 석사 과정을 준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호주 유학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승무원으로 일을 했었고 서비스직에서 일을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일을 했었다 보니까 그 커리어를 이제 바꿔야 되는 이제 그 시점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런 서비스직 호스피털리티 이 분야가 저한테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뭔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전공인 이제 저희 일본어 전공인데 일본어도 쓰고 영어도 쓰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지만 감정 노동자라고 하죠. 감정 노동이나 이제 이런 커스터머 CS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지치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서비스직은 시프트직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밤근무, 뭐 나이트 근무라든지 오정조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남들과 좀 다른 시간대에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밤근무나 밤비행을 하다 보면은 몸도 많이 지치고, 그리고 좀 어쨌든 체력적으로나 이제 그런 정신적인 부분 굉장히 힘든 직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승무원을 이제 하면서도 너무 제가 원하는 직업이었고 되게 하면서도 되게 즐거운 순간들이 많았었지만 이 직업을 과연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항상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음을 뭘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하다가 근데 저는 이제 승무원 하면서도 되게 번아웃이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비행이 막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항상 왜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좀 지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랑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이제 지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지내면서 너무 힘들고 이런데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상담도 받고 싶고 그런데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상담 센터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그 문턱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뭔가 내가 너무 그냥 좀 나약한가? 라는 생각이 들고 나 상담 센터를 가보고는 싶은데 이제 그런 비용도 좀 부담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섣불리 이렇게 딱 뭔가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멘탈 케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좀 있었더라면은 그래도 좀 많이 좋지 않았을까, 내가 좀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이제 그런 심리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막 유튜브로도 엄청 막 많이 찾아보고 심리 상담이랑 뭐 이런 이제 그런 영상들이나 책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찾아보면서 좀 그런 분야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호주 유학을 생각을 하면서 전공을 결정할 때 이제 그 부분들을 솔직히 이제 염두를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컬러지 이제 심리학만으로는 이제 영주권까지는 조금 이제 힘들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셜워크라고 해서 사실 사회복지예요. 한국말로 하는 사회복지 개념인데 이게 좀 분야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막 아동복지 차일드 케어도 있고 뭐 노인복지 에이징 케어도 있고, 그리고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뭐 이민자, 그리고 뭐 약물 중독, 그리고 뭐 이제 병원에 이제 그런 멘탈 케어 서비스 이제 그런 데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분야가 다양하고 이제 소셜 워커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지금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더구나 이제 코로나 사태를 이제 겪으면서 이러한 멘탈 케어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셜 워커에 대한 이 니즈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소셜워크가 영주권을 이제 인정해주는 과목으로 됐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 이제 이 분야가 과연 나한테 맞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근데 이제 결국은 좀 카운셀링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계속 막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소셜 워크를 공부하면서 이제 심리 상담을 좀 이제 스페셜라이즈 전공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분야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전공을 선택해 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고, 이제 저는 학교를 한 3군데 정도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2군데는 이제 골드코스트에 있는 곳을 넣었고, 골드코스트에 이제 그리피스 대학, 그리고 2번째는 SCU,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서던콜스 대학, 3번째는 애들레이드에 있는 애들레이드 대학에 이제 지원을 했었죠. 첫 번째 1지망으로 넣었던 그리피스에서는 제가 학부 성적이 제가 1문과 이제 1월 전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공 무관이다 보니까 그 성적이 아무리 교양 수업이랑 뭐 이런 걸 제가 좀 인문사회과학대학이라서 그런 걸 들었다고는 하지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입학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이제 일지망 되게 가고 싶은 학교가 떨어지니까 좀 되게 많이 의기소침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옵션이 SCU, 이제 서던크로스 대학이 있었고, 그리고 3번째가 이제 애들레이드에 이제 있는 대학이었는데, 2군데에서 그래서 조건부 오퍼를 받았어요. 이게 조건부 오퍼라는 게 학부 성적을 일단 인정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IELTS 성적을 맞추면은 이제 그 성적에 맞춰서 이제 최종 오퍼를 주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SCU에 지원했는데, 이 저희가 이제 소셜워크가 워낙 아무래도 영어가 조금 고급 레벨을 좀 요구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IELTS 7.0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준비한 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의 시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7.0이라는 게 너무 높은 점수인 거예요, 저한테는. IELTS를 준비를 하는데, IELTS 준비도 되게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제가 독학으로 준비를 해야 했고, 그리고 시간도 얼마 없었어요. 저는 왜냐면은 학교를 알아보다 보니까 7월 학기에 개강을 하는 학교가 있었고, 이제 10월 학기에 개강이 있었는데, 저는 최대한 이제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IELTS 점수를 그 시간에 최대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퇴사를 하고 내려온 게 2월이었어요. 2월 말이었으니까 이제 3월부터 제대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IELTS 시험 쳐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시험이 정말이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리스닝이나 리딩은 좀 뭐랄까요, 토익이나 이제 이런 걸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공부하는 만큼 좀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근데 스피킹이라든지 라이팅은 이게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이제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아무리 뭐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했고 그동안 좀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스피킹 할 때도 뭔가 되게 이 스킬이 있어야 되고, 그 토픽에 대해서 이게 딱 말하는 그 스트럭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뭔가 말이 정리가 안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팅은 아무래도 글을 이제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걸 시간에 맞춰서 40분 내에 이제 태스크 2를 써야 하는데 그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과외를 단기로 이제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정말 맞춰보려고 이제 6.5까지는 만들었어요. 6.5까지는 만들었고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7.0이 아니면은 이제 패스웨이라고 해가지고 어학 과정을 이제 들어서 이거를 패스를 하면 이제 입학을 시켜주는 그런 조건부 입학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10주 정도, 제가 지금 듣고 있는 EAP 과정 10주를 듣고 거기서 패스를 하면 이제 바로 석사로 이제 입학으로 연계되는 패스웨이 과정을 이제 오퍼를 주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10주 EAP 과정을 듣게 돼가지고, 저는 사실 EAP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조건부를 이렇게 입학을 시켜주는 이제 제도가 한국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호주 대학에는 이제 그런 제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EAP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어학 과정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제너럴 잉글리시, 진짜 영어 공부 이게 아니라 시험, 그리고 IELTS 시험을 위한 이제 과정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아카데믹 잉글리시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제 뭐 시험을 치고, 그리고 레포트를 쓰고, 이제 이러한 모든 이제 방법들, 이제 어떻게 쓰는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과정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의 바탕이 돼야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고, 왜냐면은 진짜 이 과정이 좀 타이트한 게 리스닝, 리딩, 스피킹, 라이팅을 전부 다 이제 좀 복합적으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과정은 하루에 거의 4시간,
하루에 4시간 그리고 1시간 5시간 이렇게 총 5시간 정도의 이제 학교 수업이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이제 계속 매주 계속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저번 주도 지금 시험 치고 과제 하나 내고 정신이 없는데 이게 에세이도 써야 하고 라이팅도 막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이제 했거든요. 스피킹 이제 이런 이제 능력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프레젠테이션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생각보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유학을 제가 사실 영국에서도 저 그때는 저는 이제 어학교로 되게 6개월 이 제너럴 잉글리시 과정을 들었었는데 그거랑은 이제 차원이 다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매일매일 막 공부하고 일 갔다 와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확실히 이 과정을 듣는 게 그 정말 이제 대학 과정 이제 뭐 바첼러 이제 4년 뭐 학사 과정이라든지 석사 과정을 가기 전에는 듣고 가면 확실히 조금 더 적응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확실히 어렵고 좀 타이트하긴 한데 그래도 되게 다 도움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지금 5주차까지 들었거든요. 5주차까지는 어떻게 들으면서 그래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 EAP 과정은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진짜 대학을 진학을 앞두고 계시거나 석사과정 진학 앞두고 계시다면 꼭 이게 필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약간 준비 과정, 파운데이션 과정처럼 해서 이런 코스를 듣는 것도 이런 과정도 있구나 하고 네, 한번 옵션에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10주가 이제 그쵸 반 정도 왔는데 이제 다음 주에 또 레포트를 또 하나 내야 되고요. 이제 아마 10주차, 아마 9주차쯤에는 저희는 파이널 시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늦은 나이기도 하고 좀 고민도 많이 되고 했었는데 사실 외국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진짜 큰 결정이고 어떻게 보면은 용기가 필요한 거다 보니까 근데 저도 사실 제 나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엄청 한계에 부딪히고 막 체력적인 것도 힘들고 너무 막 그럴 때는 많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공부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여기서 살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전 충분히 도전해보는 게 인생을 살면서 의미 있지 않을까 그리고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석사 과정, 이제 마스터 과정이 진짜 시작되면 아마 공부도 많이 해야 할 거고 네, 그럴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원해서 온 거고 그리고 제가 원해서 이제 시작한 공부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과도 공유를 하고 싶고 저는 이제 여기 와서 너무 좋은 게 너무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쉬는 날 이렇게 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리고 커피도 여기 되게 맛있거든요. 카페도 가고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도 누릴 수 있고 되게 여유롭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소하게 또 즐기면서 네, 유학 생활을 또 열심히 한번 잘 지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유학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또 고민하신 분들 있으면 용기가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저의 근황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